경기도 광주부에서 이틀길을 더 들어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 취암동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이 마을에 윤 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30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그녀는 8살 된 딸 연희를 홀로 키우며 살았지요. 윤 씨의 남편 김진사는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봄철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윤 씨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배웅하던 그 아침, 김진사는 늘 그랬듯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이번에는 꼭 급제하여 돌아오겠소. 그때는 우리 연희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터이니. 하지만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닷새 뒤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큰 비로 산이 무너져 김진사의 일행이 흘더미에 묻혔다는 것이었지요. 시신조차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윤 씨가 그때 느꼈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지요. 어린 연희를 키워야 했고 시댁에서 물려받은 쉰 맞이기의 논밭도 돌보아야 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윤 씨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젊은 과부가 된 그녀를 향한 시선은 연민과 동시에 은근한 압박이 섞여 있었지요. 아이고, 저리 젊고 고운 과부가 어찌 혼자 살겠다고. 재혼을 하는 게 도리 아니겠소? 쉿, 조심하시오. 윤씨네 외사촌 오라버니가 고을 사또시잔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윤 씨의 외사촌 오라버니인 박사또는 그 고을의 수령이었습니다. 이는 윤 씨가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지요. 양반가의 과부로서 더구나 사또의 친척으로서 그녀는 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달빛 어린 밤이면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달이 밝은 밤이면 마당에 홀로 서서 긴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서방님, 오늘도 달이 밝사옵니다. 이 몸이 수절을 하며 살고는 있지만 가슴 한켠이 이리 허전한 것은 어찌해야 할까요? 연희는 날로 자라나는데 이 어미는 날로 외로워만 지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연희는 어느덧 18살의 아리따운 처녀로 자랐지요. 윤 씨도 40을 넘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미모는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더해준 원숭미가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죠. 어머님은 참 아름다우세요. 어찌 이리 젊고 고우신지 마을 아저씨들이 몰래 어머님을 보는 걸 제가 다 봤어요. 아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미는 이미 늙었단다. 하지만 연희의 말처럼 윤 씨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과부라는 그녀의 처지는 늘 뒷말의 소재가 되었지요. 어떤 이들은 그녀가 수절하는 것을 칭찬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안타깝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 장터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머슴을 구하러 장터에 나왔다가 한 젊은 사내를 보게 됩니다. 20살 가량으로 보이는 그 사내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총명했지요. 지나가던 장꾼이 말했습니다. 아, 저 총각 말씀이십니까? 성만이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은 참 잘한다고들 하지요. 힘도 좋고 성실하고.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성만을 머슴으로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벙어리라 말썽도 없을 것 같았고
젊은 나이에 비해 듬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윤 씨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요. 성만이 집에 들어온 첫날, 연희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머님, 새로운 머슴 오라버니가 정말 부지런해요. 저 혼자서 장작을 다 패놓았는데 우리 집 몇 달치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은 못해도 눈빛이 참 따뜻해요. 윤 씨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성만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와 거친 손, 그리고 순박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지요. 특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의 건장한 체격과 힘찬 움직임에 저도 모르게 눈길이 머물곤 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윤 씨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성만은 종종 웃옷을 벗고 일을 했고 때로는 우물가에서 멱을 감기도 했지요.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저 청년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이 어쩔 수가 없구나. 밤마다 윤 씨의 가슴 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양반가의 과부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다른 한쪽에서는 한 여인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욕망이 충돌했지요. 특히 달빛이 밝은 밤이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윤 씨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곤 했습니다. 이 몸이 어찌 일이 되었단 말인가. 양반가의 과부로서 수절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저리 천한종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는가. 돌아가신 서방님께는 또 어찌 면목을 들 수 있으리.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 참 이상한 것이어서 금지된 것일수록 더욱 강하게 이끌리는 법입니다. 윤 씨도 그러했지요. 성만을 보지 않으려 할수록 더욱 그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더구나 성만은 말은 못해도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윤 씨가 무언가를 시키면 곧바로 알아듣고 해내었지요. 때로는 윤 씨의 마음까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윤 씨가 마당에서 넘어져 발목을 삐었을 때의 일입니다. 성만은 즉시 달려와 윤 씨를 부축했고 그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윤 씨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그의 강인한 팔뚝과 넓은 가슴,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이 한순간에 윤 씨의 이성을 무너뜨릴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깊어갈수록 윤 씨의 마음속 욕망도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낮에는 철저히 표정을 감추어야 했지만 밤이면 그녀는 이불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곤 했지요. 윤 씨의 친구인 최 씨 부인이 그녀를 찾아온 것은 그 즈음의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윤 씨. 그동안 잘 지내셨소? 요즘 들어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시네요. 아니요, 괜찮소. 그저 날이 더워 잠을 잘못 들어 그런가 봅니다. 그나저나 새로 들인 머슴 총각이 제법 일을 잘한다고 하더군요. 벙어리라 말썽도 없고. 하지만 윤 씨, 조심하시오. 요즘 마을에서 말들이 많소. 말들이라니 무슨? 아이고, 말하기가 그렇지만 젊은 과부 집에 절이 젊고 건장한 머슴이 있으니 사람들 입방아가 좀 바쁘다는 거요. 최 씨 부인의 말에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비밀이 들통난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허튼 소리 마시오. 내가 누구요? 양반가의 부녀자요. 사또나리의 친척이란 것을 잊으셨나요? 하지만 그날 밤, 윤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연희가 외할머니 댁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 외할머니께서 꼭 오라고 하셨어요. 사흘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연희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장맛비가 쏟아졌지요. 그날 점심때 비에 흠뻑 젖은 채 들어온 성만을 보며 윤 씨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모습은 윤 씨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지요. 오늘은 일을 그만두고 쉬게나. 성만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는 머슴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면서 윤 씨의 마음속 욕망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발걸음은 자꾸만 머슴방으로 향했습니다. 빗소리가 처마를 울리는 그날 밤, 윤 씨는 결국 자신의 욕망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호치마 하나만을 걸친 채 머슴방으로 향하는 윤 씨의 발걸음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지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머슴방 문을 열었을 때 성만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된 일과를 마치고 깊이 잠든 그의 얼굴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지요. 윤 씨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하늘이시여, 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소서. 그날 밤 두 사람의 숨결이 뜨겁게 얽혔습니다. 빗소리는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는 장막이 되었고 오랫동안 억눌러온 욕망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윤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을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자유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단 말입니다. 똥이 트기도 전 벙어리인 줄로만 알았던 성만이 갑자기 입을 열었으니까요. 아,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윤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인의 따님 연희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천벌을 받을 도둑놈아! 윤 씨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만의 말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부인께서 거절하신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놈, 내가 감히! 감이라니요? 부인께서는 제가 정말 벙어리인 줄 아셨나요? 아니면 그저 벙어리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성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윤 씨의 가슴을 예리한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어쩌면 처음부터 이럴 속셈이었던 것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부인께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연희를 저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그 순간 윤 씨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의 삶, 남편과의 추억, 연희의 모습,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까지. 닭이나 한 마리 잡아주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어머님, 이제부터 저를 사위라 부르셔야 할 텐데 왜 그리 차갑게 대하시나요? 성만이 말에는 은근한 위협과 함께 승리의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이 젊은이의 진면목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상한 양반가의 과부였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지요. 연희가 외가에서 돌아온 후 성만은 자신 이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희 아가씨, 이 꽃이 예쁘지 않나요? 산에서 따온 것인데. 성만은 더 이상 벙어리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솜씨로 연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고 젊은 처녀의 마음은 서서히 그에게로 기울어 갔지요. 어머님, 성만 오라버니가 사실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릴 적 병을 앓고 말을 못하게 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 윤 씨는 딸의 순진한 눈빛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딸의 운명까지 바뀌게 된 것이 참을 수 없이 괴로웠지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계절은 변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소? 윤 씨 내 머슴이 말을 하게 되었다지 않소? 그것만이 아니오. 윤 씨가 그 머슴을 사위로 삼으려 한다는 소문도 있더구먼.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니. 양반가의 규수를 어찌 천한종의 아내로 삼는단 말이오.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고 마침내 윤 씨의 외사촌 오라버니인 박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박사또가 윤 씨의 집을 찾아온 것은 단풍이 절정에 달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소문인가? 우리 집안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구나. 오라버님, 그게 어찌 양반가의 규수를 천한종에게 시집 보낸단 말이냐? 당장 그 머슴 놈을 내쫓아라. 하지만 이때 성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순박한 머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또 어른,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놈이 감히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드려야 할까요? 윤 씨 부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성만의 말에 박사또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곧 상황을 파악했지요. 내 이놈, 협박이란 말이냐? 협박이라뇨? 저는 그저 연희 아가씨와 혼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연희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순간 윤 씨는 성만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나 계산된 교활함이 아닌 진정한 감정의 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사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연희와 함께 다른 고을로 가거라. 오라버님, 이것이 최선이다.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내 체면을 세워줄 수 없어. 그렇게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연희와 성만은 혼례를 올린 뒤 먼 고을로 떠나기로 했고 윤 씨는 홀로 남게 되었지요. 혼례식 날 연희는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윤 씨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알지 못했지요. 어머님, 저 떠나가요. 그래. 잘 살 거라. 연희와 성만이 떠난 후 윤 씨는 더욱 깊은 고독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넓은 집에 홀로 남은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과오를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지요. 서방님, 이 불초한 아내를 용서하소서. 연희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오히려 위안이 되나 봅니다.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5해가 지난 어느 날, 윤 씨는 연희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만 오라버니도 이제는 장사를 시작해서 제법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태어난 손녀의 이름을 윤이라고 지었어요. 어머님 성함을 따서. 편지를 읽던 윤 씨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풀지 못했던 마음의 매듭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감동의 눈물이었지요. 이제 윤 씨는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나름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성만도, 윤 씨도, 연희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 나섰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요?